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참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깝깝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모습을 봐도 깝깝하고 그렇다라 그래서 뭐 민주당이 정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진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진짜 국민의힘한테 표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갔다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죠. 어떻게 야당 대표가 그렇게 피습을 당하는 거를 잘 됐다 꼴 좋다 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긴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던 반응이 완전히 그냥 특혜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다. 요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 그거를 가지고 꼴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피습을 당하고 난 뒤에 헬기를 이용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그렇게 이송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절차에 맞지 않는 특혜였다. 요게 이제 당시 논란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총선이 엮여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그렇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보여줬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 예상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내로남불을 했었어요. 대표 주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그 겉모습 같은 경우는 정상인으로 생겼지만 하는 얘기들이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말들을 일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선우 아시죠? 그렇죠? 왜 그 문재인이 평산마을 책방에서 눈탱이 막 밤탱이 돼 있고 막 이랬을 때 옆에 가지고 같이 막 사진 찍어 가지고 그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먹었던 야, 아무리 그 뭐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해도 저렇게 눈탱이 밤탱이가 돼 있는 사람까지 끌고 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냐 그런 욕을 먹었던 게 이제 그 강선우인데 이 강선우가 트럼프 피습 이후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닥터 헬기 트럼프의 닥터 헬기, 이재명의 닥터 헬기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외신 보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 그냥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라는 식으로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트럼프와 이재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뭐 대범하게 글까지 써놨는데 이러니까 민주당이 매번 욕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무식한 소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뭘 좀 알고 최소한의 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쟁점화를 시키든지 정쟁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했을 때 1이 뭔지 2는 뭔지 더하기는 뭔지 느는 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데 이 강선우 같은 애들은 진짜 무식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뭐 한둘입니까 민주당 쪽에 왜 제가 이렇게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애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헬기를 안 탔습니다. 웃긴 일이죠,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야당 후보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있는 사람인 거는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미국의 지금 대선 후보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정치적인 입지와 이게 뭐 비교가 솔직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가 크면 크지 적지는 않잖아요. 경호가 됐거나 그 사후에 어떤 문제가 됐거나 처리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훨씬 더 강하게 하면 했지 적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봤더니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심지어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나무젓가락으로 뭐 찔렀다 뭐다 뭐 그런 소리까지 있었지만 이거는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고개를 옆으로 숙이지만 않았더라도 진짜 완전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도 있을 법한 그렇게나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트럼프는 어땠다? 헬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응급이제 병원이 4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1단계가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위급 환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이 되는데 메모리얼 병원 같은 경우는 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선우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트럼프랑 이재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냥 존재 자체가 다른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전 대통령이자 현재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재명처럼 피습을 당하는 게 뭐 나무젓가락이다 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막 총알이 막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 높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2등급 병원에 갔다는 거. 우리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 뭐 어떻게 뭐 물론 이제 뭐 다친 거야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부산대 병원 아시아 거의 뭐 최고권의 응급 이제 외상센터를 갖추고 있는 부산대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닥터 헬기까지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랬던 인간이 평상시에는 주구장창 뭐를 살리자고 떠들어대고 지방의료를 살리자고 떠들어대고 그것 때문에 성남시에도 성남시 의료원이라고 하는 매해마다 600억 가까이 되는 적자가 지금 발생하는 그것도 어거지로 만들어놨는데 정작 본인은 부산의 부산대 병원 최고병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서울대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게 이재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그 지금 특혜냐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익위의 결과가 나왔는데 특혜 맞다. 그러니까 못을 그냥 박았어요. 특혜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혜가 맞으니까 이제 처벌을 받는 님만 남은 거죠. 누구. 당시 이제 엮여 있었던 이재명, 닥터 헬기를 탔던 장본인, 그다음에 천준호 요청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권익위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이 됐다. 그 특혜가 맞다는 거죠.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병원을 옮기는 거죠. 전원이 되고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됐다. 이게 지금 이제 권익위의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예상이 되는 일이겠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사람이 가고 싶어 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전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뉴얼을 위반했다 안 했다? 이재명의 케이스는 위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까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이것도 저는 좀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애당초 뭐 천준호나 가족 측에서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가족 측 그러니까 뭐 김혜경이겠죠. 김혜경 아직은 가족이 맞잖아요, 그렇죠? 김혜경이가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권익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헬기 같은 경우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대요. 근데 이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권한이 없거든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먼저 나서가지고 부산대병원 의사가 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 자체를 요청을 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정말로 응급하다라고 하는 주치의 어떤 판단이나 권한 이런 것들이 싹 다 무시가 된 상태에서 소방본부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재명 각하님께서 오시니까 이재명 각하님께서 다쳤으니까 빨리 헬기를 출동시켜야지 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인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이 됐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의사도 그렇고 지금 뭐 재난본부에 지금 뭐 공무원도 그렇고 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천준호랑 이재명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두 사람은 종결 처분이 됐습니다. 아무런 지금 피해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행동 강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결정이 된 것인데 놀랄 노자가 뭐냐? 그 행동 강령에 누구는 해당이 안 된다.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된대요.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311개 중앙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175개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모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싹 다 지금 행동강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21년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다?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뭐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 그 기본이 어떻게 된 게 국회의원한테는 예외로 21년째 있다라는 거죠. 애당초 그래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과 천주로는 처벌을 안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이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검이다 뭐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에서 명백하게 이게 지금 특혜다, 그리고 또 절차가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고 당연히 이재명과 천준호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안 받았을 때 똑같이 이재명과 천준호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